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1996년도에 핵미사일들 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물론 이 르트룡팡급에 들어가는 SLBM 탄도미사일은 있지만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은 다 퇴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엄혹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미사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육군이 1000대가 넘는 105mm 주포를 가지고 있는 K1 전차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좀 요즘 3세대 전차가 대세인 이런 시대에 105mm 전차포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이 105mm 전차포를 가진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비슷한 전차포죠. 그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새로운 또 이 답안 중에 하나를 개발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참조 필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1996년 하데스와 플루톤 미사일 퇴역 이후 30여 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2000km 이상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획득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아리안 그룹 주도로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리스틱 테레스트르, 일명 MBT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미사일 개발 사업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2단 추진체 방식과 1단 추진체 방식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되며 단거리형은 1000km, 중거리형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낼 예정인데요. 프랑스는 2030년까지 해당 미사일의 양산형 배치를 목표로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 함께 유럽 장거리 타격 구상 일명 엘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존 옵션은 모두 아음속 순항미사일이어서 치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MBT는 기존의 유사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정점 고도를 가지고 있고 더 빠른 종말 단계 돌입 속도를 가진 기동형 재진입체를 갖추어 치명성을 극대화할 계획인데요. 프랑스는 MBT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엘사 프로그램에 이 미사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6년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의 핵무기만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에 따라 프랑스의 핵공격 자산이 한 종류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리안 그룹이 이렇게 미사일을 만든다. 그런데 2000km, 1000km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이 엘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럽 공동 개발 사업이에요. 순항미사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인데 이 순항미사일은 당연히 생존성이 떨어지죠. 레이더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요격이니까 속도가 마 1이 채 안 되는 이런 게 순항미사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거 그대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스텔스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생존성 취약하죠. 이거 가지고 무슨 모스크바 때리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핵미사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는 과거 냉전 시대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종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하데스, 이건 480km 최대 사거리, 그리고 플루토, 이건 최대 120km 사거리. 자, 이 480km와 120km 이건 뭐냐? 전선에서만 사용하겠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소련군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앞세워서 나토를 침공하면 일단 서독이 제일 선봉이었죠. 서독이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 이제 프랑스죠. 그러면 프랑스는 이걸 전선에서 사용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전략 타격을 해야 되죠. 모스크바 때리고 바르샤바 때리고 프라하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480km짜리를 자기네들 영토에서 운영하면 서독을 무너뜨리고 서독에서 이제 프랑스 영토로 밀고 들어오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산군을 때리겠다. 그러면 서독 영토에다가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80km, 120km 같으면.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은 국력에 비해서 유럽 전체의 기여를 그다지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맹국 영토에다가 핵을 때릴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 동맹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이지만 어쨌든 간에 복구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2000km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2000km, 1000km는 모스크바 타격할 수 없어요. 폴란드 때리겠다 이제 이 말이 되겠는데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모형인데요. 보시다시피 탄두 부분에 이렇게 핀이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종말 단계 돌입할 때 뭔가 좀 유도하겠다, 자세 제어하겠다 그 말이 되겠죠. 즉 유도 방식으로 마지막에 회피 기동을 하는 뭐 이런 방식임을 형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고각 발사를 해서 내려올 때 고각 발사한다는 것은 더 높은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올 때 이제 중력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종말 단계 돌입 속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세 제어까지 하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니까 러시아가 막을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프랑스가 핵무기가 르트룡팡급 전략 원잠에 들어가는 이 탄도미사일이죠. M51 SLBM 요거 르트룡팡급에 16발 들어가는데 그 핵 탑재 SLBM 하고 이렇게 공중발사 촘속 순항미사일이죠. ASMPA 여기 라팔 동체 한 발 딱 장착하고 때리는 자 이건데 생존성 취약하죠. 라팔도 가서 때려야 되니까. 자 이런데 탄도미사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핵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되기 시작한 구형 레오파르트 1 A5 전차가 예상 외의 성능을 보여주며 러시아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격 통제 장치의 압도적인 성능 격차 덕분에 러시아 전차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차에 저격전차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5년 6월 말 기준으로 100여 대가 넘는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인수했으며 현재 7개 여단에서 나누어 운영 중인 이 전차들이 저격 전차로 맹활약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퇴역 차량을 복원해 제공한 레오파르트 1 A5 전차는 노후화가 심각해 M1A1이나 레오파르트 2 시리즈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한 전차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차가 3세대 전차만큼의 신뢰성과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 전차의 105mm 주포와 개량형 사격 통제 장치가 러시아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을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전차는 공격 작전보다는 방어 작전에서 매복 및 원거리 사격을 가하는 저격 전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2 기계화 여단 관계자는 누가 이 전차를 고철로 치부하느냐라며 숙련된 승무원은 분당 10발의 포탄을 연사할 수 있고 주간에는 4km, 야간에는 3km 거리에서 매우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라며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극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105mm 탄약은 철갑탄의 경우 2000m에서 최대 450mm, 대전차 고폭탄의 경우 400mm 수준의 관통력을 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거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러시아 전차는 포탄에 피격되면 파괴될 정도로 방어력이 형편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례는 구형 전차라도 적절한 개량만 이루어지면 현대전에서도 최일선 장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량의 105mm 주포 장착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레오파르트 1A5 전차. 그러니까 러시아, 과거 소련이 이 T-62를 주력으로 하던 시절에 독일은 이 레오파르트 1A5를 만들었어요. 105mm 주포.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기동간 사격 뭐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 딱 정차해서 아주 신속하게 빨리 사격하는 거예요. 왜냐? 사격 통제 장비가 더 좋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를 아주 정밀하게 뭐 기계 하면은 과거에 독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사격 통제 장비를 가지고 정차 딱 해서 빨리 조준해서 사격하고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이탈. 그래서 적이 조준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게끔 이제 경량화된 장갑. 그 대신 경량화된 장갑이라는 것은 맞으면 간다는 말이죠. 자, 그게 2세대 전차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맞으면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덕지덕지 폭발 반응 장갑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포탑부터 차체 완전히 다 갖다 붙여서 외형상으로는 이게 레오파르트 1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데 이걸 이렇게 숲에 매복하고 참호에 매복하고 해서 러시아 전차들이 오거나 하면 쏘는 겁니다. 장갑차가 오면 쏘는 겁니다. 그런데 사격 통제 장치가 워낙 좋아서 4km에서도 조준해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다. 야간에는 3km. 자, 이러니 맞으면 가더라. 아마 T-80이나 T-90 전차와는 상대를 안 하고 T-72, T-62, T-55 그리고 이제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깼나 봅니다. 자, 폭발 반응 장갑 여기다가 뭐 잔뜩 붙여놓고 네, 뭐 이래 놓으니까 좀 근사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위에는 드론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커프 케이지 적용해놨는데 이렇게 방어력을 나름 강화시키고 주포는 105mm 강선포입니다. 강선포. 활강포보다 강선포가 훨씬 더 정확하죠. 활강포는 포구 초속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고 강선포는 강선을 통해서 돌리면서 이제 회전을 주니까 속도는 좀 떨어지게 들어가지만 회전을 주니까 훨씬 정확하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km에서도 낮에는 정확하게 때릴 수 있고 굉장하죠. 그래서 해봤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러시아 전차 맞으면 파괴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곡사 사격도 가능하더라. 강선포니까. 그래서 이 야포들 그러니까 곡사포들 다 강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곡사 사격도 가능하더라. 물론 뭐 사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거리 곡사 사격까지도 테스트해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데 자, 우리나라도 K1 전차 해병대 육군 합해서 1000대 넘게 있죠. 105mm. 그리고 M48 A5K 같은 경우에 105mm 이 K1하고 똑같은 주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퇴역 수순에 다 있지만 어쨌든 지금 1000대 넘는 105mm 주포를 쓰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4km에서 조준하는 이런 훈련도 우리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왜? 우크라이나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승진훈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승진훈련장은 그래도 좀 워낙 덩치가 커서 한 1.5km, 2km 이렇게 조준해서 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훈련장들 철원에도 있고 뭐 연천에도 있고 많이 있죠. 또 홍천에도 있고 그런 훈련장들은 워낙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 이 장거리 타겟팅을 못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4km, 야간에는 3km 이렇게 조준해서 쏠 수 있는 훈련을 우리 105mm 주포 전차부대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도 강선포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